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니 적어도 20년은 갈 것 같았던 문재인 정권 또는 문재명 세력이 지금 벼랑에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가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가 부정부패를 폭로를 하고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정권을 거부하고 있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언론 자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인데 이 세 자유 중에서 어머니가 바로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가 있어야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언론 자유를 누가 이렇게 키웠느냐. 제1공로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본인이 바로 언론인이었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최초의 일간신문 사장을 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계속 신문에 논설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계속 언론 활동으로서 여론을 움직여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고, 건국 과정에서도 이분은 언론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여론을 바꾼 사람입니다. 바로 언론인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자유는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서 그 언론 자유가 결국 독재를 무너뜨리고 이 언론 자유가 선동 세력을 무너뜨리고 종국에 가서는 김일성 세력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언론의 비중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어떻게 했느냐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리라고 봅니다. 연로하신 분이니까 기자회견을 싫어했겠지. 아니 기자회견을 해도 서로 요사이 하는 식으로 뭐 질문 한 사람 미리 정해놓고 짜고 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자회견 제일 많이 한 분이고 가장 민주적으로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자신만만하죠.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자회견을 자주 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자회견을 싫어해요. 송곳 질문 받고 창피당하는 게 싫다 이거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들을 마치 학생처럼 아들처럼 다루면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 기자회견장을 통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자료는 무슨 자료냐 하면은 1978년에 한국신문연구소가 언론 비사 50편 원로 기자들의 직필수기란 책을 발간을 했는데,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던 경무대를 출입했던 기자들의 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우선 동아일보 취재부장을 지내신 최흥조 원로 기자가 쓴 내용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6.25 동란에 부산으로 피난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9.28 서울 수복으로 그의 관저인 경무대로 되돌아왔다. 그때 몇몇 신문이 서울에서 복간되었다. 그해 10월 중순의 일이다.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고 성성장구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여 국토 통일의 부푼 꿈이 막 실현되려던 무렵이었다.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때이라 전 국토는 비상계엄령 하에 있었으므로 국방부 정훈국 관장 하에 신문 검열제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장관의 담화문이 동일지면에 들어갔는데 동아일보는 관례대로 대통령의 담화문을 5단 표제 머리 기사로 하고 장관의 담화문을 4단 표제 중앙 부위에 둔 조판 대장을 떠서 검열을 받으러 갔더니 당부자는 국방장관 것을 토업으로 하여 대통령 것과 바꾸어 놓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신문사는
판을 고쳤다. 다음 날은 예정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경무대 관저에서 있었는데 이것은 서울 수복 후 최초로 열리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이 먼저 반가운 어조로 회포를 푸는 말로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까다로운 형식을 빼고 흥겨운 대담식으로 진행되었다. 필요한 화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될 점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흥조 기자입니다.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이 처절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신문을 만드는 저희들도 애국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공산당을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를 해치는 보도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정훈국이 모든 신문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대위가 앉아서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언론을 좌우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는 어떤 기사는 신문에 넣으라고 하고 또 어떤 기사는 신문에서 빼라고 합니다. 제목도 자기 비위에 맞도록 고칩니다. 어제 같은 날은 대통령의 담화문과 국방장관의 담화문을 놓고 장관의 담화문 내용이 중요하니 대통령 것보다 크게 보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좋은 신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순간 이승만 대통령은 안면 근육 경련으로 두 볼이 실룩거리는가 하더니 엄숙한 어조로 분연히 선언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공산당과 전쟁을 하고 있는 까닭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문을 검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옆에 앉은 공보처장 김활란 여사를 돌아보더니 말을 계속했다. 국방부의 정훈 국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요? 국방장관에게 훈령하여 즉시 신문검열을 중지하도록 해요. 신문검열은 즉일 폐지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 후로 실로 견디기 어려운 보복적 도발을 받아야 했다. 공문서로 동아일보사에 대하여 나를 파면하고 그 사실을 회부하라고까지 윽박해 왔다. 1951년 1.4 후태로 다시 부산으로 피난했어도 나에 대한 그들의 초지는 굽혀지지 않았다. 동아일보 주필 김삼규 씨는 나와 함께 도발의 책원지인 소련과 대위를 주석 술자리입니다. 술자리에 초대하여 신문기자 측의 입장과 진위를 설명하여 설득 공작을 폈다. 단순 솔직한 그들은 금세 감정을 풀고 후로는 다정한 친교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 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뭐냐면은 이 대목 아주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산당과 전쟁을 하고 있는 까닭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문을 검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이 세상에 전쟁하면서 신문 검열 안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뭐 준전지 상태인데 지금도 언론 검열을 합니다. 언론 검열을 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주 수시로 뭐 친밀하게 기자들과 연락을 해서 뭐 작전 상황에 대해서 특히 사망자가 생긴 작전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게 해달라든지 유가족이 울부짖는 사진은 좀 빼달라고 하면 다 받아줍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서로 협조하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나라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공산당하고 싸우는 것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자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언론 자유를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말살해버리면 이런 전쟁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처음일 겁니다. 아마 전쟁 기간 중에도 언론 검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이 신문 지면 보면은 군인, 정부, 대통령 비판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이 뭐 집단 학살한 거, 거창양민 학살 사건, 이거는 당시에 언론이 폭로를 한 겁니다. 언론이 폭로하니까 야당이 또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강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 자유가 시끄럽기는 하지만은 이런 자유가 있어야 결국 대한민국은 지켜질 수 있다. 선동 세력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아닐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선포 연설에서 한 이야기.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규정했던 대로 언론 자유를 풀어놓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곤란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4.19 이후에 스스로 물러나게 된 것도 언론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놓은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이 드디어 문재명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문재명 부패 세력, 문재명 반핵 세력, 문재명 선동 세력을 잡고 있다. 죽은 이승만이 살아있는 문재명 세력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